지금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그냥 종이입니다. 찢으면 몇 초 만에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태우면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평범한 종이 조각으로 음식을 사고 집세를 내고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평생 모은 저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세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한때 인간에게는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금이나 은이 있으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진짜 가치가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라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누가 첫 번째 지폐를 만들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나, 상인, 정부, 은행,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치 없는 종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믿기로 동의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내일 아침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종이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면 당신 주머니 속 수천 원은 얼마 만에 다시 그냥 종이가 되어버릴까요? 이 질문은 단지 돈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현실이라고 여기는 부의 뒤에는 우리가 매일 신뢰하는 어떤 시스템이 숨어 있지만 그 신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동전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종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쥘 수조차 없는 돈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매 단계마다 하나의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무언가를 부로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종이가 어떻게 부가 되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 종이를 믿는 법을 배웠는가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면 첫 지폐가 어디서 왔는지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 주머니 속 돈이 가진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언젠가 사라진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질까요? 돈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폐가 등장한 인간은 금속을 그냥 금속으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표식을 새겼습니다. 정해진 무게로, 정해진 모양으로, 그리고 신뢰받은 기관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동전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거래할 때마다 금속의 무게를 다시 재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이 정말로 발명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금속에 단지 둥근 모양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그 자체에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전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다음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칙이 훗날 돈의 세계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가 금과 은을 의미한다면 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무역을 하고 왕국이 확정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군대에 급료를 지급해야 하고 상인들이 먼 지역까지 물건을 보내야 한다면 그 많은 금속을 곳곳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은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폐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부는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만큼의 가치가 당신 것이라는 서면 증명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발상은 여러 사회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위험한 질문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만약 종이가 단지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일 뿐이라면 사람들이 그 종이 자체를 부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그 뒤에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부가 당신 손에 있는 금속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손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종이를 받아들인 것은 오직 다음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는 인간이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의 부를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종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처음으로 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그 주장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종이가 정말로 부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종이의 가치를 정할 권한은 대체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돈이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오직 믿음 위에만 서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종이가 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뒤에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정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유통될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좌우하는 시스템들. 점차 종이를 정해진 양의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지폐의 힘은 더 이상 종이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집단적인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인에게 지폐를 주는 이유는 그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이 연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 돈은 이제 종이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 화면에 있는 금액은 어쩌면 그저 몇 개의 숫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숫자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입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으로 인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동전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종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지폐를 손에 줄 때 그저 그 가치가 얼마인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전 세계의 믿음이 사라진다면 이 종이는 대체 얼마의 가치가 남을까요? 어쩌면 돈의 가장 큰 힘은 결코 종이 안에 있었던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힘은 언제나